안녕하세요. 역사랑 고전이랑이에요. 알로아와 넬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넬로는 감성이 깊고 자존심도 강한 아이였기에 그 사실이 마음 깊숙이 아프게 다가왔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알로아의 집에 가는 걸 멈췄고 충직한 친구 파트라슈에게도 그 근처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로아는 수로 옆 옥수수 밭을 걷다가 혼자 쓸쓸히 앉아있는 넬로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달려와 넬로를 꼭 껴안았고 꾹 참아오던 눈물이 결국 흐르고 말았지요. 알로아, 무슨 일이야? 넬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알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아버지가 널 초대하지 말래. 다음 날 알로아의 생일이었지만 넬로는 알로아 집에 가지 못했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조용한 오두막간에서 작고 딱딱한 검은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었어요. 창밖에서는 알로아 집에서 흘러나온 노랫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넬로는 파트라슈의 목을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곧 뭔가 달라질 거야. 그때 할아버지 예안다스가 나직이 물으셨어요. 오늘이 알로아 생일환이냐? 넬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왜 안 갔니? 할아버지가 아프셔서요.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넬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안다스는 다시 물었어요. 혹시 알로아와 다퉜니?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넬로는 고개를 빠르게 저으며 말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넬로는 결국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코지즈 씨가 알로아에게 절 초대하지 말랬대요. 이아나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구나? 넬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나무판 위에 알로아를 그렸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예안다스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넬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기 가슴 위에 기대며 말씀하셨어요. 가난은 죄가 아닌데. 하지만 신께서 너를 보살펴 주실 거야. 넬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오두막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그는 포플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별이 총총히 빛나는 겨울밤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넬로는 오두막 옆에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어요. 투박한 나무 이젤 하나, 커다란 회색 종이 한 장, 그리고 숯 몇 개뿐이었지만 그곳은 넬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지요. 물감은 살 수 없었기에 그는 수초로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쓰러진 나무에 기대앉은 한 노인의 모습이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살아온 날들의 고단함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넬로는 이 그림이 미술경시대회에서 꼭 선택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18살 미만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고 우승하면 무려 200프랑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3명의 유명한 화가들이 직접 심사를 한다는 소식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넬로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그린 그림을 작은 우유수레에 실었어요. 엔트월프 시청을 향하면서 넬로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콩닥콩닥 뛰었지요. 넬로는 굳게 마음을 먹고 그림을 심사위원에게 조심스레 건넸어요. 대회 결과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가던 길 넬로와 파트라슈는 길가에 놓인 작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어요. 붉은색과 금빛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탬버린을 들고 있는 인형이었지요. 흙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넬로는 이 인형의 주인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때 넬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알로아였어요. 넬로는 조용히 방앗간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알로아의 방 문 창문 앞에서 살짝 두드렸죠. 잠시 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알로아가 창문을 열었어요. 넬로는 말없이 인형을 내밀며 중얼거렸어요. 눈에서 주운 거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남기고 넬로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알로아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고 두 눈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그날 밤 마을에 큰 불이 났어요. 방앗간은 멀쩡했지만 옆 창고와 옥수수 저장소가 몽땅 불에 타버렸지요. 다행히 보험이 들어있어서 피해는 없었지만 코즈즈 씨는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넬로를 의심했어요. 너 어젯밤에 여기 있었지? 이 일에 대해서 너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거다. 넬로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코즈즈 씨의 말을 듣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넬로가 밤에 있었다더라. 알로아를 못 만나게 해서 화가 났나 마요. 그림만 그리더니 결국 문제를 일으켰군. 가난한 넬로의 말보다는 부자인 코즈즈 씨의 말이 더 힘을 얻었어요. 어떤 어른들은 자기 아들이 언젠가 알로아와 결혼하길 바라고 있었기에 넬로를 더욱 좋지 않게 보았지요. 넬로는 점점 외로운 아이가 되었어요. 그가 우유수레를 끌고 지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말들은 가시처럼 날아왔지요. 알로아의 엄마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당신 그 아이에게 너무 심한 거예요. 넬로는 조용하고 정직한 아이예요. 가난하지만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코제지 씨는 쉽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엔트월프에서 온 장사꾼이 마을에 들러 사람들은 넬로가 아닌 그에게 우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넬로가 우유를 살 수 있는 집은 이제 몇 곳 남지 않았지요. 파트라슈가 끌던 수레는 점점 더 가벼워졌고 넬로의 주머니도 점점 더 텅 비어졌어요. 하지만 넬로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파트라슈와 함께 묵묵히 길을 걸었고 마음속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렸어요. 그날은 그림 대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던 깊은 겨울밤, 예안다스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아주 조용히 눈에 감으셨어요. 그건 갑작스런 이별이 아니었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안다스는 점점 숨이 가빠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어요. 가끔 작게 손짓하며 넬로와 파트라슈를 부를 때마다 그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지요. 이제 곁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이별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넬로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파트라슈는 말없이 넬로 곁에 앉아 슬픔을 함께 나누었지요. 창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렸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인사처럼 고요하고도 애틋하게.